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혜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이제 마지막 파트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 교육행정 파트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제가 대부분 수업을 PPT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 얼굴을 많이 못 보신 것 같아갖고, 예, 마지막은 이제 PT 수업이 아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려고 합니다. 교육행정 부분에서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제가 정리해 드릴 거고요. 특히 교육행정에서는 여러분들 한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가 어느 부분이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 교육행정학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예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단순하지 않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론들 부분이 좀 나옵니다. 이론들 부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제 교육행정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출제가 많이 되지 않고요. 진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제가 많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교육행정의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라고 하나,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론들, 관련된 이론들 몇 개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쓰면서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면서 하고 또 이제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이제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들 348페이지에 대한 내용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부분이 여러분들 이제 교육행정의 개념입니다. 제가 이걸 쓰죠? 교육행정에 대한 자, 우리가 교육행정에 대한 뜻은 여러분들, 예, 행정의 뜻을 먼저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행정이 뭡니까? 예, 행정은 그냥 운영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우리가 행정부, 보통 행정부에서 하는 일을 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교육행정은 뭐냐? 예, 교육에 관련된 전반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맨에 일반적인 뭐라고 나왔냐면 여러분들, 네, 교육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정비하고 확립하고 지도, 감독하는 협동적 조직적 운영이다. 예, 여러분들 교육, 행정, 운영이라는 것은요. 네, 결국 우리는 교육 목표가 있죠. 자, 그 교육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네, 인적, 네, 물적 자원을 지도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비하고 확립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분을 우리는 교육행정이라고 해요. 결국 여러분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까? 예, 교육 목표입니다.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 필요한 제반 사안들은 인적 자원이든지 물적 자원이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행정은 일반적인 정의만 여러분들 비교하시고요. 실제로 시험 문제는 아주 교재 전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육행정과 유사한 개념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비교돼서 나옵니다. 특히 우리 교재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나왔냐면 교육 경영, 그 다음에 학교 행정, 학교 경영, 학교 관리가 나오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뭘 기억하셔야 되냐? 자, 교육 경영을 여러분들 한번 좀 차이점을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 행정은요, 교육 경영하고 두 개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행정적인 뜻인 여러분들 이제 약간의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우리가 거의 유사하지만 행정이라고 쓰는 부분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자, 행정이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전반적인 인적, 문적 자원을 지도 확립하는 거라서 관리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가장 우선되는 목표가 여러분들 예, 교육 목표입니다. 그렇죠. 목표.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교육적인 마인드 때문에 행정이라는 많이 쓰는데요. 실제로 교육 경영은요. 우리가 경영이라 하면 아무래도 기업적인 마인드가 되죠. 경영 교육을 할 때는 결국 이게 효율성을 따지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효율성을 따지는. 근데 교육에서 효율성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효율성이 뭐냐? 예, 가장 적은 비용에 들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학생들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표죠. 근데 우리 현실에서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래도 현실에서는 상급 학교의 진학수가 많은 것 이런 걸 우리가 효율적인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 경영이라는 것은 보통 그런 테크닉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방침을 쓰니까 경영을 하니까 학생들이 성적이 많이 오르고 상급 학교에 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개념은 좀 구분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과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
잘 구분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학교 행정,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경영,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관리 같은 거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아, 제가 이제 실수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쓰면 안 되는 건데,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는 이제 제가 정리해 놓은 걸 봐야 되는데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그렇죠, 겹치네요 화면이. 자, 여러분들 그럼 아까 이 부분에 그냥 간략한 설명 드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제가 말씀드린 교재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348페이지에서 여러분들 교육 행정에 대한 의미를 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유사 개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는 교육 경영과의 좀 차이점을 좀 비교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교육적인 말일 때 효율성만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행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지만 요즘엔 교육 경영, 뭐 경영 방침 이런 걸 좀 많이 쓴다 그랬죠. 근데 그건 아무래도 효율적인, 좀 기업적인 성격이 강한 효율적인 걸 강조하는데, 학교에서 효율적인 건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떤 겁니까? 그렇죠? 이응국대화인데, 이응국대화라는 건 이제 학교에서는 상급 학교에 많이 진급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잡게요. 자, 교육행정은 보통 공익을 추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거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교육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학생 학습 또는 발달, 그래서 인간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교육경영 이제 이윤의 극대화입니다. 근데 이윤의 극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겁니까? 뭐 우리가 뭐 교육 학교 경영이 뭐 이윤을 추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진학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행정 보면 정치 권력을 내포하고 있어서 강제성을 지닌다, 정치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성격부터 볼게요. 교육행정은 여러분들 독점성을 지고 있습니다. 누가? 어떠한 교육부라는 전체, 교육부 전체라는 사람들의 독점성을 지니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독점을 지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학교마다 경영 방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좀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육행정에 대한 부분은요, 엄격한 법령의 제한을 받는 것이고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법률의 제한을 덜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보통 이렇게 표현대로 뭐 유두리 있게, 융통성 있게, 아니면 이제 좀 전문적인 얘기로 뭐 자율권을 준다라든지요. 그렇죠? 이런 걸 얘기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학습 발달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여기는 아무래도 진학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맨 밑에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고도의 합법성을 요구하며 법 앞에 평등을 요청한다. 그렇죠?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법의 평등을 요구합니다. 모든 학생들의 정말로 학습 발달을 위해서 여러분들 추구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합법성이나 평등의 원칙을 적격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학 위주에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 가장 유력하게 출제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어차피 하니까 이를 좀 옮길게요. 크게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어떤 부분이냐면, 자, 여러분들 348페이지 보시면요, 현대 교육 행정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행정력의 강화, 직무의 전문화, 합리화의 촉진, 민주화 촉진, 교육 행정의 중립화, 그 다음에 평생 교육체 적용,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어떤 거라면 큰 것만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요. 크게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현대 교육 행정은 그치, 행정력 강화되지, 직무 전문화 시켜야 되지. 요즘 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합리화, 민주화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교육 행정의 뭐 중립화, 평생 교육체 정비, 이런 것들이 나와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이제 교육 행정과 교육 경영 다음에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을 살펴볼 것이 맨 밑에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육 행정의 원리입니다. 자, 교육 행정의 원리, 기본 원리라고 하고 되고요. 기본 원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크게 법제면으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운영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교육행정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법제면이고 하나는 운영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직 시험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이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해야 돼요. 뭐냐, 얘가 뭐가 있는지 먼저 구분하는 문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각각의 내용에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가 두 번째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이거 서술하는 것이 아니고요. 답안지에서 뽑아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는 법제면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운영면에 뭐가 있다라는 것만 먼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 법제면 보면 첫 번째 뭐가 있죠? 합법성의 원리입니다. 합법성.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교육행정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법에 교육행정뿐만이 아니고요. 어떠한 것의 행정도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합법성이에요, 여러분들. 당연히 교육행정도 법에 근거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지 분명히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 이제 교육에서 좀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저기 왼쪽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육행정, 그 다음에 교육 경영할 때 교육행정에서 강조했던 분인데요. 자, 평등의 원리. 자, 뭐라고 나왔냐면 신앙, 사회적, 그 다음에 경제적 지위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원리.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 그래서 이거는 차별 금지입니다. 어떤 거에서요? 교육받을.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이런 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육받을, 예전에 한번 다뤘더니 귀에 균등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게 뭐라고 여러분들? 법제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 보시면 적도 집권의 원리. 말 어렵죠? 적도 집권의 원리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 여러분들. 그 밑에 있는 가로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뭐냐? 여러분들 적도 집권,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데. 웬 법제면허 교육행정인데 지방 분권이 나온다. 적도 집권의 원리가 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평등, 기회 균등에 있어서 여러분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차이, 그걸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중앙 집권주의, 행정의 능률성 향상. 그렇죠? 중앙 집권, 어떤 것든 집권을 하면요, 중앙 집권하면 능률성, 효율성은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민주성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지방 분권주의, 민주적으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그러한 것들이 균형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일방적으로 어떠한 오더가 내려오는 거 중요하죠. 왜? 행정 전반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무 위에서만 내려온다면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밑에 자발적 참여나 실제로 밑에서 일선 학교 또는 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러한 문제점들, 교육 현실, 그런 것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개의 균형점을 찾아라. 지방 분권 또는 적도 집권의 원리라고 합니다.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 분권 또는 적도 집권의 원리다. 적도 집권. 이 단어를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주성의 원리 같은 건 여러분들 가볍게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운영에 대한 측면입니다. 운영. 자, 운영은 여러분들 제가 따로 쓰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쓰진 않을 거고요. 자, 한번 우리가 교재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교육행정은 실제로 운영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원리가 필요하냐?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타당성의 원리, 한목적성이다. 그 다음에 민주성이다. 그 다음에 능률성이다. 그 다음에 적응성의 원리다. 안정성의 원리다. 그 다음 지방분권의 원리다. 전문성 보장의 원리다. 라고 나와있죠. 여기서 뭐가 마음에 하나 걸리죠? 지방분권의 원리가 하나 걸리네요. 그렇죠? 지방분권에. 근데 여러분들 운영면에서도 지방분권의 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자, 타당성의 원리부터 하나 볼게요. 자, 교육계획을 세우고 운영함에 있어 교육행정의 활동에 타당하고 올바른 보조활동이 된다. 별표 쳐셔야 됩니다. 자, 이거 좀 유치하지만 우리 학생처럼 보세요. 보조활동입니다. 보조활동이라는 걸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교육 행정은 여러분들 당연히 뭡니까? 교육 활동을 위한 하나의 보조 활동이 되어야 한다. 주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민주성 원리는 여러분들 가볍게 넘어갈게요. 능률성도 아까 중앙집권정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적응성 원리. 적응성 원리는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교육행정도 여러분들 분명히 변화합니다. 왜? 교육환경, 사회문화가 변화하기 때문에 교육행정도 분명히 변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능률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분명히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적응성의 원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균형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머지 보시면 됩니다. 단
마지막 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전문성의 보장 원리는 한번 체크해 두셔야 돼요. 예, 교육활동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체험하고 교육행정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된다. 자, 그럼 운영 측면에서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누가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전문성 보장. 즉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만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이렇게 기출돼요, 여러분들. 어렵게 기출 안 됩니다. 그렇죠? 중앙 집권주의와 지방 분권주의의 균형점을 발견해야 한다. 다음에 교육행정 기본 원리에 대한 원리는 그렇죠, 여러분들. 쭉 보면 나오잖아요. 자, 그 대신 여러분들 이 네 가지에서 적도직권의 원리인 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위의 내용과 밑에 비교하면서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실제로 기출됐던 부분이 적도직권의 원리라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나머지 내용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풀어보시면서 내용만 여러분들 정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고요. 그 다음에 자, 350페이지 한번 여러분들 볼게요. 350페이지. 자, 교육행정의 이론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분들, 자,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인간관리론, 그 다음에 행동과학론, 체제 이론, 그 다음에 사회적 가정 이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여러분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 이론들이 있다. 어차피 이걸 다 세부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찝어드릴 거기 때문에 굳이 350페이지, 351페이지는 여러분들 굳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52페이지는 여러분들 우리가 동기 이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 여러분들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그거는 이제 넘어갈 거고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부분과 나오지 않을 부분만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리해주고 마무리 지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 건 여러분 다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요. 앞에 있는 거 여러분들 안 보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나 이런 거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이제 371페이지로 갈 겁니다. 371페이지. 371페이지를 보면요, 여러분들 뭐가 나왔냐? 예, 장학 이론이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장학 이론, 장학론. 자, 장학이 뭐죠, 여러분들? 장학. 그래서 자, 일단 일반적 정의부터 보면요, 교사와 아동의 성장 발전에 관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는 자, 전문적 기술적 봉사활동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야? 그럼 그 밑에 볼게요. 교수 학습 지도의 개선을 위해 제공되는 지도 조언을 의미합니다. 아,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장학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그렇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갑자기 생전 안 하던 환경미화를 하고요. 그렇죠? 환경미화를 하고요. 갑자기 수업하시는 선생님께서 갑자기 수업 시간에 평소에 그러지 않아요? 존댓말을 쓰시고요. 뭐 이런 경우죠. 그렇죠? 예. 원래 장학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이제 형식적으로는 변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의미에서 두 가지 보잖아요. 자, 결국은 뭡니까? 네. 그 학교, 일선 학교의 학습 발달을 위해서 모든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는 조언이나 지도가 여러분들 장학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것만 꼭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능 같은 거 여러분들 간략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목적에서는 여러분들 뭐 우리가 그냥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리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뒤에 나오는 장학의 유형이 있습니다. 임상장학, 인간자원장학, 자기장학.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장학의 유형이 있다는 것만 하고 그 개념과 장학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것들의 원리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여러분들 그런 거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는 좀 가볍게 스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이제 376페이지에 교육인사행정제도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 교육인사행정제도에서는요, 자, 요것만 여러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행정직에 이제 시험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교육행정직의 교육인사행정 기초에 대한 뭐 위에 거, 내용 거 이거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걸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들. 뭐냐? 바로 자격입니다. 교원의 선발과 임용에서 여러분 자격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격은 여러분들 분명히 여기지만 자, 자격, 교원을 비롯한 교육직원의 자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교원에 대한 필요한 자질을 행정적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자격증 제도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교원 자격증의 목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사 자신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다음에 자격증 제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왔죠. 여러분, 요 부분은요, 그것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77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자, 교원의 신분과 종류에서요, 신분만 보겠습니다. 자, 교직원은요, 우리가 보통 교직원이라고 얘기하죠. 대체로 교원과 교육 공무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본 다음에 합격을 하시면요, 교육 공무원이 되고죠. 교원은 보통 교사들을 의미하고요. 그렇죠? 교육 공무원 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377페이지에 나와 있는 교직원 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 제외하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교육 공무원은 하나만 기억하세요. 특정직 공무원이다, 속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여러분들 넘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 교육행정지에 대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제가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우리 교육행정에서 나오는 이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부분만 여러분들 간략히 정리를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37강에 대한 교육행정 기초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아예 기초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다룰 부분과 다루지 않을 부분들을 여러분들 미리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여러분 마지막 강의가 되겠고요. 거기서는 이제 몇 가지 이론들만 살펴보면서 이제 전체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